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제18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누명, 특히 HDL의 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용어들 중에서 흔히 많이 쓰는 게 기름, 지질, 지방, 오일, 유지, 팻 혹은 돼지기름을 뜻하는 라드까지 이렇게 많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너무 이것부터가 너무 헷갈립니다. 너무 또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왜 이렇게 이름이 많고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그 기름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로 리피드라고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리피드 안에는 이제 모든 종류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질 성분들이, 오일 성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일단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리피드에 대해서 기름 덩어리다, 그리고 비만의 적, 그리고 도매금을 모두 싸잡아 가지고 콜레스테롤 나쁜 거다, 특히 HDL이든 LDL이든 다 나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걸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채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비만이나 혹은 많은 그 동맥경화니 치매니 이런 정신질환까지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생긴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질이 뭔지, 지방은 또 무엇인지 좀 더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은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 다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방산, 포화지방산, 또 불포화지방산, 또 어떻게 다 구분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그리고 또 이것들을 또 이렇게 수소를 넣어서 굳힌, 경화시킨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이 사이언스 리드를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피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팻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고체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고체는 주로 포화지방산의 덩어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일이라고 말할 때는 주로 액체일 때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불포화지방산일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지방인이 혹은 지방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모두 다 이들은 이제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되는 지방산 골격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산성을 띠는 이제 그 카르복실 그룹이 있을 때 우리가 지방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산은 한 가닥의 지방 분자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발미트산, 올레산 이렇게 이제 부를 때입니다. 탄소수에 따라서 가장 흔한 것이 탄소 16개짜리 발미트산, 18개짜리 올레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가닥의 그 지방산이 세 가닥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 중성지방이라고 부르게 되고 글리세롤과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흔히 이 지방산을 잘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이제 형태죠. 삼겹살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저장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배운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27개 탄소로 되어 있고 스테로이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몸에서 직접 합성하는 아주 고급 물질입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을 주로 우리가 섭취한다면, 먹는다면 콜레스테롤은 주로 우리가 합성하니까 서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질이라는 것은 지방산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콜린 헤드, 머리에 콜린이 붙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인지질이라고 많이 부르고, 흔히 이제 비누 구조이고 흔히 또 막 구조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질은 근데 그 소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 크릴 오일인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인지질이라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좀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이제 그 피드백을 많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왁스는 이제 흔히 방수 구조, 그래서 우리 피부도 보호하고요, 우리 껍질을 주로 보호하는 곳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왁스가 주로 분비되는 곳이 우리 머리카락, 그러니까 새들의 깃털 이런 거죠. 우리가 비 오는 날에도 새들이 이렇게 빗속을 뚫고 잘 날아가잖아요. 그건 바로 이 깃털에서 왁스가 분비되니까 그 물에 젖지 않으니까 잘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젊을수록 이 왁스 물질이 잘 분비돼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스핑골리피드는 그 세라미드나 피부
트러블, 혈액형 결정 등에 이제 주로 많이 나타나죠. 그 스핑커스라는 말에서, 스핑커스가 그 뭐죠? 그 이집트의 그 신전을, 피라미드를 지키는 그 스핑커스, 이제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핑고는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스핑고 리피드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리피드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리피드의 중요한 역할은 이 세포막을 이루는 것인데요. 세포막은 여기 얇습니다. 그런데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인지질이나 혹은 콜레스테롤이 이 세포 이중막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제 세포가 이제 지방을 저장할 때는 이런 중성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삼겹살에는 중성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피드를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모든 지방, 지질, 오일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한자에서 유래한 지질이라는 말은 사실 일본에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우리가 들여온 거니까요. 좀 이제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질이라고 하면 잘못되면 찌질이라고 들릴 수도 있고 혹은 이게 땅의 질인지 종이의 질인지 뭐 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하면 이게 경상도 지방인지 전라도 지방인지도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 원어 그대로 리피드라고 부르면 이제 헷갈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제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검진을 받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리피드의 성분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피드에는 이런 많은 종류가 있어요. 지방산부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인지질, 스핑고리피드, 왁스. 흔히 우리가 그런데 이제 건강검진에는 이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그 양을 꼭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 피 속에는 이런 적혈구나 벽혈구 같은 혈구가 있고요. 그래서 적혈구 때문에 피가 빨갛게 보이는데 그걸 이제 원심 분리하거나 가만 내버려 두면 혈구가 가라앉죠. 무거우니까. 그럼 가라앉고 남으면 그 상층에게 노란색의 액체가 남죠. 바로 우리가 혈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혈청 속에는 많은 단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리피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리피드는 원래 지방이라서 물에 안 녹는데 어떻게 거기 녹아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지단백질로 녹아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나옵니다. 여하튼 이러한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면 이런 리피드는 세포의 성장이나 건강 유지, 호르몬 이런 것들로 아주 우리의 이 건강 유지에 미용에 아주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은 그냥 포도당 먹어서 에너지 만들면 끝입니다. 그거를 많이 먹으면 이제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끝이죠. 더 이상 어떤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콜레스테롤이나 혹은 세라마이드 혹은 많은 리피드 성분들은 그런 중요한 이제 신호 전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이제 혈액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233이 나왔는데 이렇게 마치 높은 것처럼 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200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거지 사실 우리나라나 미국에서의 치료 지침 기준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40 이상이 넘는 것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HDL 콜레스테롤은 제가 74가 나왔으니까 아주 높은 편인데 제가 놀란 것은 왜 여기에 40에서 1000이라고 되어 있을까? 1000의 의미는 뭘까? 사실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200, 총 콜레스테롤 200밖에 안 되는데 이 1000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왜 1000이라는 숫자가 있을까? 참 지금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40 이상, 여자 50 이상이 정상이다. 그렇지만 한 70 이상이면 아주 바람직한 거지. 그 이상의 우리가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지식이 아직 있을까? 좀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이제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다는 거죠. 동맥경화의 주범이고 비만의 주범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정신건강에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미용 유지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호르몬 생산하는데도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공학에서 단백질이나 유전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전달체를 만들 때도 이런 리피드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고요. 또 그 리피드의 활용으로서 우리 뇌 연결 조직, 관절이나 신경이나 혹은 유른 세포막에 이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그래서 우리가 인지 기능 혹은 판단 기능, 감각 기능을 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아졌거나 혹은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런 비만이나 당뇨나 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지 정상적인 적정한 농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총 콜레스테롤이 적정 농도, 그러니까 너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요. 적정 농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가 약 한 150 이상, 220은 도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검사 한 번 해서 나온 숫자에 너무 매력, 그러니까 뭐죠, 그,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1, 2주 안에 식생활에 따라서 이 또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한 두세 번의 검사를 해서 그 평균값을 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밀도 지단백질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이 정상이고요. 바람직하게는 60 이상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주로 그 후진국에서 영아 사망률이나 혹은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거, 또 기대 수명이 낮은 것이 이런 낮은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한테서 특히 콜레스테롤이 절대 낮지 않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70 이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양의 HDL 콜레스테롤 꼭 필요하다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리피드나 이런 콜레스테롤 혹은 DHA 같은 이런 필수 지방들은 이런 뇌나 뉴런 조직에서 아주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세포를 100조개라고 보고 이 모든 이 세포들의 세포막을 모두 합하면 10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이 리피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혹은 이런 인지질이나 이런 세라마이드 같은 그런 필수 지방산 혹은 DHA 이런 많은 종류의 리피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뇌의 60%가 리피드고 만약에 우리 체지방을 없애고 싶다면 머리부터 없애면 되는데 그럼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피드 미워하지 말고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피드의 대상이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이 정신질환에도 많이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 ADHD부터 또 젊어서나 20대의 우울증 혹은 노년, 중년 이후의 인지장애, 노년기의 치매까지 모두 다 이 콜레스테롤과 특히 HDL 콜레스테롤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들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들 리피드가 우리 혈액 안에서 움직일 때는 이런 지단백질의 형태로 움직이고요. 이런 지단백질은 이런 리피드를 수송하는 것이 목적인데 HDL과 그다음에 LD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흔히 우리가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둘 다 이제 하는 이런 역할은 이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런 영양물질을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단백질인 거죠. 리피드를 수송하는 단백질이 바로 HDL과 LDL이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단백질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혹은 이런 것만 연구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단백질을 연구하다가 그 중에서 지단백질을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연구의 대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이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이제 올해로 한 30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DL과 HDL을 구분해 보면 LDL이 한 2배 이상 좀 큽니다. 그리고 HDL은 좀 작은데 이제 HDL은 단백질이 많아서 그 하이 덴시티 고밀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LDL의 주된 역할은 이 큰 이 안에 이제 이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담아서 움직이죠. 그래서 주로 전달하고 수송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 HDL은 LDL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LDL로부터 이 LDL이 나빠지지 않게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엄청난 영양물질이 있으니까 많은 공격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의 그 산화 스트레스나 혹은 염증 스트레스로부터 이 LDL을 보호해주고 이 전체적인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HDL은 일종의 LDL의 경호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LDL이 이제 LDL 주변 세포로부터 이 콜레스테롤을 받아와서 또 외부로 이제 그 간으로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흔히 LDL은 가는 차, HDL은 오는 차 이렇게 해서 그게 만나는 게 혈액 이렇게 이제 LDL은 상행선, HDL은 하행선 그게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LDL과 HDL 말고도 지단백질이 두 종류가 더 있습니다. 칼로마이크론 VLDL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유명하지 않나 하면 대부분 밥 먹고 나서 2시간 안에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주로 중성지방을 흡수해 올 때 많이 필요한, 그래서 칼로마이크론에는 중성지방이 85%나 됩니다. 그리고 VLDL은 중성지방이 50%나 되죠.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주로 중성지방을 흡수하지 음식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잘 흡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마이크론 VLDL은 이제 그 밥 먹고 나서 식후 2시간 안에 이오면 다 사라지니까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는 잘 안 보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루 전날 금식하고 이렇게 피를 뽑잖아요. 그래서 공복 시에 늘 존재하는 것은 이제 LDL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50%가 넘죠. LDL 안에. HDL은 콜레스테롤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HDL은 단백질이 많아서 하이 덴시티고 LDL은 이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많아서 로우 덴시티가 되는 겁니다. 기름기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HDL과 LDL의 이제 크기가 확연히 차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세포는 콜레스테롤이 늘 필요한데 자기가 만들지 못하니까 이 LDL을 통해서 이 콜레스테롤을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 쓰고 남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세포는 또 저장하지 못하니까 HDL을 통해서 이제 다시 배출하는데, 그래서 HDL은 그렇게 많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쓰고 남은 걸 수거해오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HDL에서 더 중요한 것은 HDL은 콜레스테롤만 수송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감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언스 리더 그 6789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염을 억제합니다. 그 감염은 이런 그 세균의 감염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원충의 감염, 그러니까 말라리아의 감염이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감염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은 사실은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그 해로운 것들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끓기고 물리고 찔리고, 그래서 온갖 감염과 염증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호해주는 것이 HDL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없애는 것이 또 백혈구가 하고요. 그래서 이 백혈구의 T셀하고 그 다음에 이런 HDL은 서로 아주 긴밀한 역할을 통해서 우리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감염을 억제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 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HDL 콜레스테롤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혈액 검사를 했지요. 혈액 미녀를 선발해봤는데. 이거 진짜. 자, 혈액 미녀를 뽑기 위해 한 검사는 그러면 어떤 걸 해봤나요? 예, 보통 우리가 혈액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 동맥경화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에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 혈관을 청소해주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직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자체가 높은 분은 별로 없었고 이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분을 혈액미녀로 선정했습니다. 네. 저희가 혈액미녀 후보 상위 4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4인 먼저. 탑 4. 네. 예, 일단 우리 이지혜, 효민, 나나. 이렇게 4명이 이지혜 씨가 또 올라왔네요. 네, 저는 음식을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피는 정말 자신 있어요. 네. 자신 없네. 네. 자신 없는 게 없네요.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달려가시는 분이 1위입니다. 그렇죠. 많이 뛸수록 좋은 거예요. 네네. 자, 뜁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지혜냐, 효민이냐. 자, 효민. 한참 달리네요. 한참 달려요. 혈액미녀는 효민입니다. 아니, 효민이 형은 처음에 피부 꼴등하고서는 계속 1등하고 있네요, 지금. 지금 저 척추미녀에 이어서 혈액미녀로까지 뽑혔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좋은데 다 티가 잘 안 나는 것만 1등이네요. 남들이 잘 몰라주는 거. 그래요. 대부분의 아이돌 분들 다 정상 범위에 있었는데 이 정상 범위가 50에서 70 정도인데 지금 한 80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건강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만약 튀김이나 이런 걸 먹으면 네. 거의 튀김옷을 이렇게 많이 덜어내서 먹거나 그러거든요. 짠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나이에 비해 진짜 예. 많이 나온 거죠? 예, 엄청나게 나온 거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A형 피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드릴게요.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특히 뭐 잘생긴 사람, 특히 돈 많은 사람 남녀 공통이고요. 뭐 키 큰 사람, 친구 많은 사람, 그다음에 힘센 사람, 뭐 외동 아들, 외동 딸이 좋겠다. 뭐 역시 마음 착한 사람이 좋겠다. 그중에 또 여학생들이 주로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 나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겠다. 뭐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HDL이 높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뭐 아무리 나만 사랑해줘도 오래 살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오래 살지 못한다면 또 안 되니까 무조건 배우자는 오래 살 수 있는 HDL 그리고 또 안 아파야 되니까요. 안 아플 수 있는 사람은 HDL이 높은 사람이다.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이 정상인데 60 이상이면 좋겠다. 70이 넘으면 더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HDL은 이런 그 항감염 활성부터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이런 많은 좋은 그 효과들이 있으면서 또 이 나빠지게 되면 HDL이 나빠지게 되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부터 피부 질환, 그 다음에 건선, 그 다음에 치매나 뇌졸중, 그 다음에 종양, 그 다음에 그 다낭성 난소증 같은 여성 질환, 그 다음에 남성이나 여성의 불임, 뭐 정자의 발달 장애나 저체중아, 조산화까지 모두 다 제가 연구 논문으로 발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연구자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인 질병을 예방하려면 HDL의 양을 높이고 기능을 좋게 해야겠다. 그게 이제 그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누명을 썼고 그래서 기름덩어리나 비만의 적이 아니라는 거고요. 적절히 잘 유지해서 세포의 성장과 그 다음에 우리 오래 사는데 꼭 필요하다. HDL의 항염증 활성, 항감염 활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HDL이 LDL을 보호한다.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 미용 유지, 정신 건강 혹은 이런 피부 건강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재밌는 건 우리 두뇌는 HDL 콜레스테롤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사이언스 리더 3화, 4화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럼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그 HDL이 어떻게 내려가는가를 보고 감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리더 제18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